복수자 모파상. 앙투안 뢰예 씨는 과부 마틸드 수리 부인을 10년 동안이나 사랑하다가 결혼했다. 수리 씨는 그의 오랜 학창시절 친구였다. 레웨는 그를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그가 조금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수리는 싸움 같은 것도 못할 사람이야. 수리가 마틸드 뒤발량과 결혼했을 때 레웨는 조금 놀라고 조금 화가 났다. 그도 그녀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은퇴한 이웃집에 사는 수혜점 여주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예쁘고 날씬하고 영리했다. 그녀가 수리와 결혼한 것은 돈 때문이었다. 레이에는 친구 아내의 호감을 사겠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는 풍채가 좋고 어리석지도 않고 부자였기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그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와 남편 사이의 친밀감이 사랑에 빠진 그를 신중하고 수줍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수리 부인은 그가 더 이상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속을 터놓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그런 관계가 9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심부름꾼이 그 가여운 여자의 놀라운 전가를 가져왔다. 수리가 동맥류 파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는 엄청난 동요를 느꼈다. 수리와 그는 동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큰 기쁨이, 무한한 안도감이, 해방감이 그의 몸과 마음을 관통했다. 수리 부인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고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형편을 살폈다. 그렇게 15개월이 지난 뒤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심지어 너그러운 행위로 여겼다. 그것은 좋은 친구의 신사의 행동이었다. 마침내 그는 행복해졌다. 완벽하게 행복했다. 그들은 단번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무척 다정하고 친밀하게 살았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도 없었다. 매우 내밀한 생각들까지 서로에게 이야기했다. 레웨는 이제 평온하고 자부심 넘치는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했다. 동등하고 서로 속을 털어놓는 상냥하고 헌신적인 친구처럼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먼저 차지했던 그녀의 젊음과 영혼의 꽃을 가졌던 심지어 그녀에게서 아련한 정취를 조금 앗아간 세상을 떠난 친구 수리에 대한 기묘하고 설명하기 힘든 원한이 남아있었다. 죽은 남편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는 남편의 기쁨을 망친 것이다. 죽은 친구에 대한 질투심이 밤낮으로 레베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수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에 관한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사항을 묻고 그의 습관과 성격 등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 그의 결점들을 떠올리며 그의 우스꽝스러운 점들을 소리 높여 말하며 농담조로 말하면 무덤 깊숙한 곳까지 그를 쫓아다녔다. 그는 집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아내를 소리쳐 부르곤 했다. 마틸드, 여기 있어요 여보. 와서 잠깐 나와 이야기 좀 해요. 그러면 그녀는 새 남편이 전 남편 수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눈치채고 미소를 띠며 다가와 그 악의 없는 기벽을 맞춰주었다. 봐요. 당신 언젠가 수리가 키 작은 남자들이 키 큰 남자들보다 더 사랑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서 키가 작았던 고인에 대한 기분 나쁜 성찰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인에게 유리한 이론이었다. 레웨는 키가 컸다. 레웨 부인은 그의 말이 옳다고 단연 옳다고 넌지시 암시했다. 그리고 새 남편의 즐거움을 위해 전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며 깔깔 웃었다. 레웨는 항상 이렇게 덧붙이며 끝을 맺었다. 어쨌든 수리, 그 친구는 참 얼간이었어. 그들은 행복했다. 완벽하게 행복했다. 레웨는 관습적인 사랑 표현으로는 진정되지 않는 사랑을 끊임없이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 두 사람이 다시 찾아온 젊음에 흥분해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레웨가 아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입을 맞춘 뒤 갑자기 물었다. 이봐요 여보. 네? 내가 당신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싶소. 수리 말이요. 그 친구는 훌륭한 연인이었소? 그러자 그녀는 열정적인 입맞춤을 그에게 돌려준 뒤 중얼거렸다. 당신만큼은 아니었어요 여보. 그러자 레웨는 남자의 자만심이 충족되어 다시 물었다. 그 친구는 바보 같았을 거야, 그렇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짓궂은 미소를 슬며시 지을 뿐이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바보 같았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까? 능숙하지 못했지?
그녀가 가벼운 몸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런 의미였다. 그래요. 전혀 능숙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물었다. 그 친구는 밤에 푹 지루했을 거야, 안 그래? 그러자 그녀는 솔직한 감정을 내보이며 대답했다. 그럼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는 그녀를 다시 끌어안고는 중얼거렸다. 그 친구는 정말 교양이 없었어. 당신 그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지?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요. 매일 즐겁지는 않았어요. 레베는 아내의 예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때 모든 것이 자신의 우위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즐거운 흥분에 사로잡혀서 다시 아내에게 물었다. 이봐요, 여보. 왜요? 당신 나에게 솔직하게, 정말로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여보. 그럼 말해봐요. 당신 그 친구를, 그 을간이 같은 수리를 속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레베 부인이 작은 소리로 수줍게 오 하고 외쳤다. 그러고는 남편의 품 안에 훨씬 더 단단히 몸을 숨겼다. 그는 그녀가 웃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그가 물었다. 정말로 털어놓을 수 있어? 그 짐승 같은 친구는 너무도 을간이 같아서 그러니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을 거야? 우스꽝스러웠을 거라고. 그 선량한 술이 말이요. 자, 여보. 당신 나에게만은 진실로 말해줄 수 있겠지? 그는 그녀에게 수리를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면 바로 자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에게만은 이라고 고집을 부렸다. 그 고백을 기다리며 그녀가 정숙한 여자가 아니었어도 아내로 삼았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척 재미있는 어떤 것을 추억하듯 계속 웃기만 할 뿐이었다. 레베는 자신이 수리를 배신당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웃기 시작했다. 그랬다면 얼마나 고소했겠는가. 얼마나 재미있었겠는가. 아, 그렇다. 정말로 재미있는 소극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에 몹시 흥분되어 더듬더듬 말했다. 가여운 수리. 아, 그래. 그는 그럴 만한 작자였어. 그래. 이제 레의 부인은 이불 속에서 몸을 비틀며 그의 비명을 질러대며 눈물이 날 정도로 웃고 있었다. 레이가 되풀이해 말했다. 자, 털어놔 봐요. 여보, 털어놔 보라고. 솔직하게 내가 그 말을 들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당신도 잘 알잖소? 그러자 그녀가 숨막혀가며 우물거렸다. 네, 그래요. 레이가 재촉했다. 그래, 뭐요? 전부 말해봐요.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기분 좋은 비밀을 기대하는 레이의 입이 귀까지 올라가게 하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을 속였어요. 순간 그는 차가운 전율이 뼛속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불분명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그 사람을 속였다고? 완벽하게? 그녀는 레이가 그 일을 무척이나 재미있어 한다고 여기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완벽하게요. 그는 침대 속에 주저앉았다.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배반을 당한 듯 숨이 막혔다. 처음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었고 몇 초가 지나자 이렇게만 외쳤다. 아. 그녀도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알아채고 웃음을 거쳤다. 레이가 물었다. 상대가 누구였어? 그녀는 할 말을 찾으며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누구였어? 그녀가 대답했다. 젊은 남자요. 그가 그녀 쪽으로 불쑥 몸을 돌리고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 요리사랑 그러진 않았겠지. 그래, 어떤 젊은 남자였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레이는 그녀가 덮고 있는 이불을 움켜쥐어 침대 한가운데로 던지면서 말했다. 난 당신이 어떤 남자와 그랬는지 알고 싶소. 내 말 알아듣겠어? 그러자 그녀는 간신히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는 분노로 몸을 떨면서 대꾸했다. 뭐라고? 웃자고 한 말이라고? 당신 나를 놀리는 거요?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내 말 알겠어? 그 젊은 남자의 이름이 뭐지? 그녀는 꼼짝 않고 누운 채 대꾸하지 않았다. 레이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세게 힘을 주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 내가 당신에게 뭘 물으면 대답을 하란 말이요. 그러자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날 좀 내버려 둬요. 레이는 더 이상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해 화가 나서 몸을 떨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흔들며 되풀이해 말했다. 내 말 알아듣겠어? 내 말 알아들었냐고. 그녀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격한 몸짓을 하다가 손가락 끝으로 남편의 코를 쳤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해 경로에서는 훌쩍 몸을 달려 그녀의 몸을 찍어 눌렀다.
이제 그녀는 그의 몸 밑에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녀의 뺨을 때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바로 여기에 환양년이 있었군. 행실 나쁜 창녀 같으니. 이윽고 그는 힘이 빠져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서 일어나 오렌지 꽃을 넣은 설탕물을 한 잔 만들려고 서랍장 쪽으로 다가갔다. 몹시 피로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행복이 모두 끝장났다고 생각해 커다란 흐느낌을 토해내며 침대 속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더듬더듬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앙투안. 이리 와요. 실은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들어보면 당신도 이해가 될 거예요. 좀 들어봐요. 그녀는 스스로를 변호할 준비를 하고 책략들로 무장한 채 두근을 쓴 머리카락이 온통 헝클어진 머리를 조금 들어 올렸다. 한편 레이에는 아내에게 얻어맞은 것을 창피해하며 슈리라는 친구를 속인 그 여자에 대한 한없는 정오가 마음 깊숙한 곳에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며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